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자 미즈백입니다. 오늘은 25년 1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즈백 어머니 계좌 11월 1주차 주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배당 주식 일주일 동안 등락을 살펴보면 TQQQ 13.12% 하락, GPIQ 2.93% 하락, GPIX 1.7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평가금 274만원 감소했고 총 평가액은 1억 5,4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배당금 1,960만원, 배당금 포함한 누적 수익은 6,365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수익률은 57.87%입니다. 참고로 TQQQ, GPIQ, GPIX 올해 2025년 수익률을 보면 TQQQ는 33.68% 상승, GPIQ 6.9% 상승, GPIX 5.12% 상승 마감했고요. 이것은 배당금 제외한 금액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미즈백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고요. 우리의 꿈과 미래 함께 이루어보시죠. 함께라면 가능하며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즈백이었습니다. 주식 투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분석도 하는데 이상하게 왜 내 계좌만 계속 파란불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지긋지긋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속 시원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옛 동료를 만났거든요. 요즘같이 어려운 장에서 수익을 좀 냈다고 하길래 아니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유료 리딩방을 4군데나 가입해서 거기서 추천해주는 종목으로 단타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어떠세요? 왠지 남의 얘기 같지 않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이기기가 이렇게나 힘든 걸까요? 이게 정말 단순히 운이 없어서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개인 투자자가 처한 현실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로운 싸움이거든요. 이게 말이죠. 다른 분야랑은 좀 달라요.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우리 개인 투자자를 특별히 보호해주는 장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회사를 다니면 노동법이라도 있지만 여긴 아니죠. 또 밤새워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 노력이 반드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상승장에서는 사실 너도 나도 돈을 버니까 이게 꼭 자기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바로 이게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왜 자꾸 실패의 늪에 빠지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행동 편향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만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함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딱 짚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함정이 바로 4가지가 있다고요. 지금부터 그 4가지가 뭔지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과잉 확신입니다. 아, 이거 내가 좀 아는데 왠지 느낌이 좋아?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말이에요. 이런 자신감에 차서 이거다 싶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 잦은 매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잦은 매매는 결국 낮은 수익률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처분 효과. 이거 진짜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수익이 한 5%만 나도 불안해서 얼른 팔아버리고 손실이 마이너스 30% 난 종목은 에이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본전 생각에 꽉 붙들고 있는 심리.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주의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상장된 기업이 2,000개가 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결국 몇 개 안 되잖아요? 맨날 뉴스에 나오고 갑자기 급등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종목들. 진짜 좋은 회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 눈에 잘 띄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대상을 고르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대표성 편향입니다. 이건 과거의 결과가 미래에도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믿는 착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와, 이 주식 봐라. 한 달 내내 올랐네? 그럼 내일도 오르겠지? 하면서 그냥 따라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대표성 편향입니다. 자, 이론은 이쯤 하고, 그럼 이런 심리적인 함정들이 실제 시장에서는 특히 막 공포에 휩싸였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현실을 들여다보죠. 시장이 막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우리는 패닉 바잉과 패닉 셀링에 휩싸입니다.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묻지만 매수를 하거나 이러다 휴지 조각 되겠다 하는 공포감에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거죠. 결국 이것도 뭐예요? 앞에서 말한 그 네 가지 심리적 편향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인 셈입니다. 이게 그냥 뇌피셜이 아닙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실제 개인 투자자 20만 명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봤는데요. 그 결과가 진짜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주가랑 거래량이 이미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주식을 샀고요. 그렇게 산 주식은 결국 시장 평균보다 3.1%나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실난 주식은 꽉 쥐고 있으면서 이익난 주식은 무려 2배나 더 빨리 팔아버렸어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처참한 결과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익 난 건 빨리 팔아버리고 손실 난 건 계속 붙들고 있었으니 결국 투자자 계좌에 뭐가 남았을까요? 네, 71.4%. 그러니까 열의 7은 물려있는 파란불 켜진 종목만 남게 된 거예요. 우리 계좌가 왜 파란색인지 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점은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원리 갈 것 없이 투자의 전설에게서 그 처방전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이 유명한 말, 이게 바로 패닉 바잉과 패닉 셀링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다 던질 때가 사실은 기회고, 남들이 막 환호하면서 달려들 때가 바로 우리가 몸을 사려야 할 때라는 거죠. 근데 참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처분 효과를 그냥 정면으로 저격하는 말이에요. 작은 이익을 빨리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큰 손실을 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손실난 주식을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첫 번째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은 제한된 주의력이나 과잉 확신에 빠진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왜 투자하는지, 이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유행 따라서 감으로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위험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음가짐을 넘어서 우리가 진짜로 뭘 해야 하는지, 시장이 하락할 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락장에서 멘탈을 지키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폭락이 있었지만 결국 시장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둘째, 여러분이 썼던 투자 일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과거의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복기하는 겁니다. 셋째, 좋은 투자 심리책을 읽으면서 흔들리는 원칙을 다시 꽉 붙잡으세요. 넷째,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폭락이 아니라 세일 기간이라고요. 좋은 자산을 싸게 살 기회로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제발 주식창 좀 그만 보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산책을 하고 여러분의 일상에 집중하세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장기 투자에서 진짜 승자는 시장의 다음 스텝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의 감정과 비이성적인 충동을 통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를지 내릴지 알 수도 없는 시장을 예측하는 게임에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통제하기는 가장 어렵지만 유일하게 통제가 가능한 존재인 바로 나 자신을 지배하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